네,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는요, 오는 금요일에 서류 전형 마감하는 SK그룹 공채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분이신데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쌤? 예, 보다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드리고픈 차코치 차재원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러시죠? 혹시 뭐 프로포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죠? 뭐 더 큰 행복을 주겠다고 이런 네, 말씀을 그렇지 갑자기. 않고요. 제가 분명히 대본에 이 문구를 적어놓고 제 멘트가 아님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 네. 얘기였군요.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돼서 굉장히 뻘쭘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관련된 회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면적인 거고요. 여러분을 위한 마음은 뭐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주실 거죠? 일단은 뭐 취업 정보를 잘 알려드리고 자기소개서 네. 작성에 좀 팁을 잘 드리는 것만이 이 험난한 9월, 유달리 올 9월이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구직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기운을 내주셔야겠고 공고는 많이 뜨는데 네. 생각보다 뽑는 TO가 적어서 네. 굉장히 풍요 속 빈곤이 아닌가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경쟁력 있는 서류 전형에서의 강점, 바로 자소서 작성의 강점을 갖추실 때 성공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보다 더 큰 행복을 만들다, 이게 SK그룹과 물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예,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가장 먼저 대문짝 바닥에 나오는 문구고요. 설마 이 문구를 그대로 본인의 자소서에 넣진 않으시겠죠? 어쨌든 SK그룹이 일반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방향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각 계열사 구성원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고생길의 시작점, 취업을 하고 싶은 여러분께 오늘 이 자소서 시간이 좀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SK그룹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차쌤은 뭐 현장에서 워낙 많은 학생들, 네. 취준생들 만나는데 실제로 SK그룹 관련해서는 지원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확실히 한 2016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히 이공계분들 위주로 이제 선호도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인문 상경계분들은 채용 TO가 많아야 뭐 두 자릿수 초반, 뭐 10명 남짓이겠죠. 적게는 뭐 한 자릿수로만 채용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문계와 이공계의 양상은 좀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분들에서는 뭐 정보통신, 컴퓨터공학분들 혹은 뭐 화학공학도, 신소재공학도 뭐 이런 쪽, 기계공학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뭐 전통적으로 이공계 분들의 취업에 인기가 있는 전공들 위주, 혹은 인기는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기간 장치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전화기 계열 전공자들에게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고요. 뭐 기계공학도 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논외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이공계 분들에게 수요가 많은 그룹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채용 공고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본격적으로 바로 자소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자소서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몇 회째 바뀌지 않고 있는 이 항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아나운서님들께서 이거 정말 이 문항을 다 채워서 꽉꽉 이 조건에 맞게 써야 되냐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예,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러한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거 되게 문항이 접근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항들이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경쟁력 있게 지원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문항들로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이 SK텔레콤을 제외한다면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직자분들은 내가 경험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 이 관건이 나뉠 텐데요. 내가 관련 경험들 뭐 이공계라면 전공, 인문계라면 지원 분야와 조금이라도 관련도가 높은 활동이나 뭐 학습한 내용들, 이러한 활동이나 학습 내용들이 없이는 내가 쓸 얘기거리가 사실 없고요. 다른 기업체 지원한 것처럼 회사를 분석하고 고민해서 다니고 싶은 회사였어요.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문구 넣을 공간이 거의 사실상 없다시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좀 SK그룹 자소서 항목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SK텔레콤은 자소서 항목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항부터 좀 알아볼까요? 1번 문항 소개해 주실까요? 네, 1번 문항 이제 뭐 이미 작성 중이신 분들도 익히 아시겠고 또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SK그룹 지원 1번 항목은 다회째 여러 번 바뀌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달라. 오. 그리고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괄호 안의 조건들 덤덤히 읊어보죠. 목표, 목표의 수립 과정, 목표의 달성 가능성, 부딪힌 장애물과 그때의 나의 feel, 감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까지 합의 천자. 야. 이 내용을 보면 좀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에 최대한 충실히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작성할 때마다 하나하나 레고 퍼즐 맞추듯 뭐 접근하셔선 곤란하겠고요. 작성을 우선 다 하신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충실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센스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단어인 자발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자발적으로. 네. 저 오늘 이 방송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느껴지십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가 자발적이었어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상대가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소재로 삼으신 그 경험에서 이게 진정 자발적인 활동이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목표를 자발적으로 잡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목표가 없었는데 내가 갑자기 목표를 잡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목표가 한 개였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달성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냥 뭐 완판만 하자, 빼빼로 완판을 하자, 하루에 다 팔자 이 정도였는데 완판은 물론이고 이익도 좀 거두자, 뭐 이렇게 추가로 목표가 되었던 것 또한 자발적인 추가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공계 분들에 해당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초에 어떤 실험의 성과를 100 정도의 목표를 잡았는데 100이 아니라 120 정도의 목표를 추가로 잡았다, 더 높게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없던 목표를 갖추는, 이를테면 뭐 그냥 참여에 의의를 두자라고 했던 걸 목표를 잡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목표가 하나인데 두 가지 이상, 혹은 100 정도가 아니라 120의 초과 달성 목표. 이렇게 자발적인 목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까 분위기가 약간 가쁜 EBS 돼서 당황스러우셨죠? 여기는 투데이 잡스 직업방송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은 드실 거예요. 네. 아니 강사님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는데 내 경험은, 나의 이 미천한 경험은 그런 경험이 아니요. 나는 그냥 목표 잡고 한 거요. 그럼 나보고 지금 그러한 틀에 맞게 맞추라는 것이요? 라고 의문점을 강하게 품으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경험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경험 위주로 기억을 해내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 가능성이 꼭 글에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반반이었다. 거의 희박했다. 거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와 같이 에피소드 첫 문단의 한 네 번째 줄 정도에는 이 문구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라는 말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 때 했던 무슨 과목에서의 무슨 역할 정도의 이야기로만 간략하게 적어주신다면 어떨까요? 휴. 네. 아니 근데 쓰라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잘 조절해서 쓰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냥 쭉 써보는 게 더 유리할까요? 예, 사실 구직자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글자를 늘리는 거는 줄이는 거는 못하지만 늘리는 것도 강점들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1000자라면 1200자 정도 쓰신 다음에 200자 정도를 뭐 스터디를 함께 하신다든지 학교에 있는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께 한번 뭐 문의를 하셔서 첨삭을 부분 받아보신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쌤, 만약에 목표를 정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목표를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정확하게는 자발적으로 이걸 행동했다는 것이 부각될 수 있는 문항의 괄호 안의 조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부분이 잘 드러나야 될 텐데요.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이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기간 안에 모든 걸 소화해야 됐다라든지 한정된 인원으로 무언가를 목표를 도달해야만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목표를 자발적으로 잡고 행동했다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1번 항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2번 항목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의 반응, 또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점,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십시오. 휴. 라고 되어 있네요, 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항목에서 중요한 건 개선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왜 개선을 물을까요? 입사 후에도 업무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개선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SK그룹의 모토인 스펙스 인재에 가까운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체들처럼 나는 스펙스 인재에 가깝습니다. 개선합니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매개로 한번 이 경험 속 모습도 그러했으니 나중에 입사 후에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가정 아래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일단 개선을 했다라는 걸 입증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수치화된 개선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런 경험들이 좀 적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 계열 분들 중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인의 개선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치화나 실적으로 표현이 어려울 때는 퍼센테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곱절이라도 좋으니까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게 전보다 나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표현이 나와야겠습니다. 특정한 권위자라든지 교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아유 차군이 고생이 많네. 뭐 이런 문구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건 개선이 아니라 인정받음이겠죠. 뭐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했던 부분인 겁니다. 감수했다. 즉 내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까지 시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에너지가 더 투입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단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했던 나의 역할 수행. 그게 리더의 솔선수범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운 걸 접목해 남다른 아이디어라고 했을 때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도출했던 경험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여러분의 학부 경험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새로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단어에 집착하시기보단 기존의 것이 있는데 그 기존의 것보다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보태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개선된 한 스텝 더 나아가는 뭐 그런 일들 혹은 효율을 추구하자는 목표 아래 행동했던 경험들을 한 번만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문상경계 분들의 경우라면 활동했던 경험들 내에서 가급적 혼자 한 것보단 단체 활동 내에서 이공계 분들의 경우라면 프로젝트, 실험 실습, 뭐 졸업 논문에 필요했던 레퍼런스를 위한 준비 내용들 뭐 폭넓게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쌤, 저 질문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학부 시절의 경험을 묻는 거긴 한데 이게 네. 이런 경험들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일단은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물론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SK그룹에 지원하시는 수준 높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서류 통과가 목적은 아니실 겁니다. 향후 1차 면접 등에 들어갔을 때 사실상 블라인드 전형에 가까운 이 SK그룹의 특성상 자기소개서 속 내용 가지고 질문이 부분 꼬리 질문 정도 적혀있는 내용에 대한 한두 차례의 질문은 반복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교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뭘 어떻게 인정받은 거죠? 아,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지원 분야라든지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네. 내가 이야기가 내 위주로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공계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빼빼로가 그러니까 번들로 팔으면 안 팔렸는데 낱개로 팔았다니까 팔렸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나 엔지니어로 지원한 건데 나 소자 담당자로 지원한 건데 나한테 빼빼로라니 이러면서 본인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정리하자면 전공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적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라고 한다면 어쨌든 해당 문항에 맞는 에피소드로 구성이 나와줘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회차가 거듭할수록 우리 차쌤의 연기 실력도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럼 이어서 또 이번에 세 번째 항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내용이 긴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원 분야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 전문성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 및 방법,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 그리고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 주십시오. 휴가 아니라 이번에 네, 하예요. 저는 하루 하겠습니다. 네. 센스쟁이.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꼭 이 부분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기재하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서류 통과가 곧잘 되었던 부분이니까 물론 귀납적인 거니까 제 말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전문성이라는 말은 결국 본인이 이공계 분들이라면 본인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성, 즉 전공 지식이라든지 전공 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기사 자격 취득 과정 혹은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육 수행 내용들을 덤덤히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나열만 하면은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번과 2번과 4번은 사실상 경험 기반의 지원자의 경험 속 역할과 강점을 확인하는 거라면 이 3번은 거의 유일하게 사실상의 지원 동기를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지원 동기를 다른 여타 요건보단 확실히 지원 직무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식이나 역량을 태도 역량이 아니라 직무, 실무 역량적인 요소를 평가하겠다는 어떤 의지니까요. 단순한 교과목의 나열은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유기 전자재료 강의부터 유체역학 어쩌고 저쩌고 수업들을 들으면서 전공자의 강점을 다졌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을 갖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교과목을 나열하기보단 확실하게 나는 해당 전공을 이수하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어떠한 내용을 익히고 확인했다. 혹은 이 전공 과정 때 했던 이 프로젝트가 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300자 이내로 5문장 이내의 스토리텔링도 가끔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져도 일정 부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과목부터 D 과목까지 수강하는 과정에서 전공자에게 필요한 전공 기본기를 확보했다. 특히 D 과목의 경우 기말 프로젝트였던 땡땡땡땡땡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가 기억이 난다. 그때 내가 조장이면 안 되죠. 조장이었는데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업 때 배운 이 지식, 저 지식, 요 지식, 고 지식 등을 접목했더니 완성했다. 이렇게 덩어리를 부어주는 전문성으로 하나는 좀 어렵겠죠. 천자니까요. 네. 2개, 많게는 3개 정도가 나와주면 좋겠고요. 너무 인문상경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인문상경계 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 실무에 필요한 역량들, 분석력, 통계 수치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애매한 태도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무슨 책임감, 추진력 이런 것들은 전문성의 영역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약 8명의 인원들이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에 책임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중에 소통 능력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전 국민 5천만 다 갖고 있는 역량을 본인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설득이 어렵고요. 굳이 그걸 전문성이라고 할 때는 성과가 결과로 나와주는 에피소드까지 같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2만 명을 설득했다. 2만 명은 오바죠. 20명을 1시간 만에 설득했다. 그렇게 말이 나와주지 않고서는 소통에서의 설득 쉽지 않다까지 같이 챙겨드립니다. 네, 이렇게 3번 항목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는 SK그룹 자소서 마지막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및 역할, 또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목표 설정 과정, 자원 활용 계획 및 행동,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의견 차이, 그에 대한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 달성 정도 및 본인의 기여도,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역시 마지막 항목이 가장 기네요.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하기 어려웠다는 말.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늘 협업이 잘 이루어졌던 적은 없으실 겁니다. 분명 이걸 나 혼자 하긴 곤란했을 텐데 누군가가 이 전체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이 역할을 해준다면 내가 발표는 좀 나쁘지 않은데 자료조사라든지 PPT 만드는 건 누군가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처럼 말이죠. 내가 혼자 하기 버겁다고 느꼈던 상황이 분명 한 번은 존재하셨을 거고요.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나와 함께 했던 이 단체 활동에서 무언가를 하자고 의욕은 있는데 무언가 계획이라든지 업무 분장, 역할 배분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너가 해, 너가 해, 이러면서 서로 미루는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혼자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야기가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는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의견 차이 부분에 좀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의견 차이가 갈렸다, 혹은 동의했다, 혹은 약간의 주변에 우려가 있었다.
특히 주변에 우려가 있었던 에피소드일수록 아무래도 이러한 역할 분담과 협업의 결과물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입각해서 한번 작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가장 마지막은 본인의 기여도와 목표 달성 정도입니다. 가급적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위주로 이야기가 나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이 에피소드 작성에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전체적인 1번부터 4번 문항에서 봤을 때 경험이 좀 파워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상대적인 3번 문항이 일단 제일 파워풀해야 되고요. 3번이요? 유일하게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이 1번 항목입니다. 가장 1번부터 평가를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항목 2번과 4번 중에서 에피소드가 나와야 할 텐데 경험이 혹시 내가 좀 부족하다, 경험 개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4번 항목만큼은 무언가 전공스러워야 된다거나 무언가 좀 뭐랄까요? 내가 관련했던 활동 내용 자체가 지원 직무나 분야와 조금이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될 거라는 면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항목이 이 4번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험의 선택적인 측면에서 다른 항목들을 다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4번을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SK그룹 자소서 항목들 쭉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밀어놨던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소서 문항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쌤? 예, 문항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경험 기술서에 가까운 내가 언제 때 했던 무슨 활동에서의 어떤 이력을 했다라는 1번 항목과 문제 해결을 묻는 2번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 항목이면 꽤나 적게 느껴지지만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까다롭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경력 기술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구성되어 있나요? 예, 첫 번째 항목을 이제 덤덤히 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SK텔레콤 직원이 아니니까요. 뭐 화면 안 보고 얘기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일단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최대 3가지. 최대 3가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3가지를 다 적는 게 중요하겠죠. 관련 경험, 기간, 본인의 역할에 대한 예시와 함께 상세한 스토리텔링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약식 기술을 50작씩 적어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력을 통해 이 업무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이 지원자가 이러한 역할을 했겠군.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정말 했는지 한번 검증해 볼까? 관련 내용이 얼마나 보유했는지 볼까? 지금 여기서 쌓았다라는 개발 업무를 통해 지식이 현재 있는지 확인해 볼까? 등등과 같은 면접 질문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서라도 주요 기업들 혹은 경력 입사를 하는 분들이 자신의 경력을 기술하는 방법에 아주 유사한 형태로서 글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의 조금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내가 어느 정도 참여한 경험 내에서 어느 성과가 나왔는지를 좀 세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참여했다 보다는 입상했다. 입상했다 내에서도 어떠어떤 결과와 함께 입상을 했다와 같이 아주 조금만 한 뎁스만 더 자세히 글이 나와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공계 분들이라면 이러한 접근에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인문계 분들은 사실 교내 혹은 교내 외에서 학업 이외의 활동을 충실히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항목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SK텔레콤 지원 자체가 조금은 힘들어지실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SK텔레콤을 지원을 하시려다가 이 항목에서 좀 문턱을 넘지 못하시고 SK이노베이션이나 SK종합화학의 비즈니스 계열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오프라인에서 목격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이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겠죠. 네. 어렵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경력기술서를 시기까지 포함해서 써본 적이 많이 없어서 네. 작성할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일단은 뭐 너무나 당연한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이긴 한데 네. 저학년 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라는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엎드려 주무셨던 그 생애와 진로 개발 수업 때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제발 부탁이니 본인의 이력을 잘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정리만 잘했던 저학년 때 기억이 있는 분들에겐 사실 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일수록 가급적 최근 경험들 위주로 정리가 필요하고요. 활동을 가급적이면 했던 분들에 한해서라면 굳이 팁이 있다기보단 결과를 좀 간결하고 심플하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 뎁스라도 더 자세히 나올 수 있는 성과 위주의 경험 위주로만 작성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성과 위주의 경험은 2개인데 나머지 하나는 성과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예, 그렇더라도 가급적 경험을 3개는 채워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글로만 바뀌었지 약간 외국에서 CV라고 하잖아요. 그 이력서 느낌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되게 많은 걸 물어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만큼 이걸 좀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준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쌤이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회화는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관련 경험이 도저히 없다면 전공 교과목 내에서 했던 활동이라도 특히 3학년, 4학년 때 했던 실험이나 실습, 프로젝트 수업 내용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이야기거리가 더 더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조언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1번 항목에 이어서 또 2번 내용도 좀 알아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2번 항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항목이 어려운 건 다른 계열사와는 달리 글자 수가 500자여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짧은 500자, 거죠? 예, 짧은 거죠. 절반으로 딱 떨어진 거고요.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나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전형적인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괄호 안에 조건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가장 어려웠다라고 할 법한 이유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접근 과정, 결과. 명확하게 근거 있는 문제 해결과 어려움이 두드러져야 됩니다. 당연히 문단의 초반부에는 어려움이 그래 잘 드러나야겠고요. 문단의 중후반부일수록 문제 해결의 플로우가 나와줘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은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업체에 지원하는 여러분이라면 2가지 스토리텔링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은 후에 대안을 적용해 보는 방법입니다. 오글거려 누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요 라고 한다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문제 해결을 할 때는 회의를 할 때 자, 박 차장과 김 대리야 같이 보자. 이거 문제가 결국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 이게 원인이었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플로우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속에서도 그러한 플로우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등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빠른 상황 판단력, 본인의 센스 위주의 이야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난 느꼈고 I feel that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게 본인의 상황 판단의 근거들이 나와줘야 되고 상황 판단을 잘했다고 판단될 법한 대안 또한 앞에서 말한 첫 번째 플로우보단 이 2번째 플로우에선 대안 또한 적절하게 좀 자세히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안 적용 혹은 빠른 상황 판단력을 통한 대안 제시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중후반부에 나와야겠고요. 문제가 해결했다라는 말을 어렵다고 누가 봐도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이 문제의 어려움을 표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겐 기간이 잘 선명하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목표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단축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함께 하기로 했던 인원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일을 처리하기가 좀 곤란했던 사실상 1번 항목에서 목표를 도달하기에 어려웠던 장애물과 유사한 논리의 접근이 SK텔레콤 1번에도 적용이 되겠다. 타 계열사 1번의 항목과 SK 2번의 이 어려움이 사실상 같은 논리다라고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그룹 자소서 작성법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역시나 지금까지 살펴본 자소서 중에서 가장 또 난이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정체성이 확실한 게 모든 그 질문에서 경험이란 단어가 다 나오네요. 네, 왜 이렇게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다짐 위주의 구직자들의 멘트에 속지 않겠다라는 회사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네. 변별력 있는 문항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속는다라는 표현이 좀 심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쏘리.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는 훌륭한 여러분도 있지만 공수표를 날리듯 마감 당일날 급하게 쓰시는 분들을 변별력 있게 처리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경험 위주의 스토리텔링은 분명 검증받아 마땅한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 문항의 경험 위주의 스토리텔링에 맞게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 또한 중요할 것이고 본인의 이야기를 억지로 인재상이라든지 회사의 핵심 가치에 끼워 넣지 마세요. 이미 이 문항 자체가 문항의 의도가 해당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을 위해서 당부할 말씀이 좀 있을까요? 뭐 당부라고 해도 이 마감 임박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잘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미 지난 방학 기간 때 잘 접목이 되셨어야 됐어요. 문항의 의도를 알고 쓰자라는 말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이거 SK 스펙스인지 이 내용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거 이전에 문항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답을 먼저 더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루에도 12번 넘게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인재상을 끼워 맞추는 것보단 이미 문항 자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
분에게 조건에 맞게 본인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여러분만의 센스 부탁드리고요. 기업은 많지만 뽑는 TO가 적으니까 한 기업 한 기업 정성껏 작성과 노력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